자, 그래서 요거를 이어서 보면 그러니까 적도지방만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선은 뭐 극지방이야 뭐 뻔하고 요걸 좀 볼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별이 일주운동을 저렇게 한대. 그러면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 부근이 되고 있으니까 딱 봤었을 때 지금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남쪽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 쭉 가게 되면 여기 천국의 남극이 여기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돌고 있는데, 이때 보게 되면 북쪽에서 도는 방향, 그 다음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방향, 서쪽으로 지는 방향, 남쪽에서 돌아가는 방향을 밑에 지금 사진을 넣어놨어. 그래서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지. 우선은 그 북쪽 하늘을 바라봤었을 때 지금 요렇게 중심별 하나를 딱 갖고 전체가 다 동심원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인데, 이때 얘가 돌아가는 방향은 요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미안. 반시계 방향으로 이것이 요렇게 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쪽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 돌아가는 방향이 좀 헷갈린다 싶으면, 북쪽을 바라봤으니까 오른쪽이 동쪽이야. 그러면 동쪽에 떠올라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동쪽 하늘은 이렇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서쪽은 이렇게 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때 뜨거나 지거나 하는 요 각은 90만 세타로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여기 천부 북극에 있는 요 북극성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만큼의 이 고도가 그 지방의 위도와 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것들. 남쪽에서는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동쪽이야. 동쪽에서 떠가지고 지난 다음에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돌아가는 방향은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요게 있는데, 너네는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 보시면 별의 종류라고 있었을 때 주극성과 출몰성, 점몰성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주극성은 항상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관측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별을 말하는 것이고, 점몰성은 지평선 위로 뜨는 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관측 못하는 것들이지. 출몰성은 떴다 졌다 하는 그런 별들. 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그림 겁나 복잡해. 그러면 간단히 한번 해보자. 자, 요렇게 천구가 있어. 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입체적으로 그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평면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요게 지금 지평선이야. 관측자는 여기에 이렇게 좀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북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남점이 되고, 여기가 이 사람한테는 천정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때 이 사람한테 선을 찍어서 나오는 여기 있는 별이 북극성이면서 천구의 북극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여기에 있었대. 이 별이 있었어. 이 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평선에 딱 걸쳐서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별이라고 가정한다 치면, 여기 있는 별들은 요게 지금 시간권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좀 돌고 있는 중, 요렇게. 그치?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별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 평면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별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범위에 있는 별들은 항상 지평선 위에 떠 있어야 돼. 항상. 그러면 여기에 저기가 얼마 되는 거냐면 얘는 플러스 90도, 천구의 북극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을 우리가 세타, 그 지방의 위도라 볼 수가 있는 건데, 90도에서 세타만큼 내려온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별의 저기는 90에서 세타를 뺀 것만큼의 저기를 갖겠구나가 되는 것이지. 자, 똑같은 걸로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 쳐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가 뭐냐면 천구의 남극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별이 하나 박혀 있었어. 근데 이 별을 내가 지금 볼 수가 없대. 딱 지평선에 딱 걸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별도 마찬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별들은 절대 내가 볼 수가 없는 별. 그래서 이런 별들 따로 우리가 전물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인데, 전물성은 여기가 지금 저기가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별은 요거랑 같은 값이 되고 있으니까 세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만큼 저기를 뺀 거, 요만큼의 위도를 뺀 것만큼이 여기 있는 별의 저기가 될 거란 얘기지. 그러면 90에서 세타를 뺀 것만큼의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적이라면 여기 있는 별들은 내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을 전몰성, 여기 있는 별을 주국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지.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범위에 있는 별들은 전부 다 내가 볼 수가 있는 별들이야. 전부 내가 볼 수 있는 별들이지. 그래서 이 별 같은 경우는 지금 출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별들은 결국 여기 있는 이 별의 저기가 이 별 저기가 지금 같은 별이잖아, 이게. 그 다음에 이 별의 저기는 이거야. 그러면 여기 별의 저기가 요거니까 플러스 90만 세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별은 마이너스 90만 세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별들의 저기 범위가 출몰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지. 자,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뭔가 복잡해처럼 보이지만 그냥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주국성은 플러스 90에서 90만 세타. 이거 지금 플러스인데. 이거 뭐냐, 이거 물결 모양인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플러스 90만 세타까지. 그 다음에 전몰성은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출몰성은 90만 세타에서 마이너스 90만 세타까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도가 만약에 35도가 되고 있대.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야, 지금. 그러면, 주국성의 범위는 플러스 90도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90만 세타니까 35도를 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얘는 55도까지. 마찬가지로 얘는 부호만 바꾸면 돼.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55도까지.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55에서 마이너스 55까지.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나중에 문제에서 함정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본다고 그러면, 북쪽에 있는 별들은 주국성 외에는 잘 안 보여. 출몰성도 이게 범위가 좁다 보니까. 근데, 이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북쪽에 있는 별들이라 하더라도 볼 수 있는 별이 있고, 볼 수 없는 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우선은 일주운동은, 별의 일주운동은 요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막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요거 저기 범위, 요거만 잘 우선 따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 하늘을 어디를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것만 잘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연주운동이 나오는데, 지구 공전 때문에 생기는 겉보기 운동이야.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태양의 연주운동하고, 그 다음에 별의 연주운동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먼저 지구의 공전은 똑같이 반시계 방향이야. 그 다음에 이것은 서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만큼을 돌기 때문에 하루에 약 1도 정도 얘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가장 기본인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태양하고 그 다음에 별을 보는데 자 먼저 태양을 봐봐. 태양은 지구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요게 우리가 연주운동, 일주운동 그러면 지구운동의 반대 방향을 생각하는데 얘는 지구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밑에 보시게 되면 별의 연주운동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또 지구랑 같은 방향이야. 그럼 이거는 왜 그래요?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자 만약에 지구의 공전 궤도가 여기다 쳐봐 이렇게 가운데 태양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여기다 쳐봐 1번 위치야. 그 다음에 아주 멀리 별이 하나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태양을 볼 때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이 있는 건 좀 보여. 지구가 공전해서 여기까지 왔어. 두 번째 위치야. 그러면 이렇게 보기 때문에 2번. 3번까지 왔어, 지구가. 그러면 이렇게 보기 때문에 3번. 그러면 지구가 1, 2, 3 이렇게 가는, 이 반시계 방향을 가는 동안에 태양도 1, 2, 3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가고 있더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별은 여기서 1, 여기서는 2, 여기서는 3.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지.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반대좀 돌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지구랑 반대 방향이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태양이든 별이든 간에 어차피 지구 공전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빠르기는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태양의 연주운동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얘를 반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를 잠깐만 이해 한번 해보자면 기출문제인데 내가 어느 날 바다를 놀러 갔어. 바다를 놀러 갔는데 저기 수평선을 보니까
요렇게 바위가 두 개가 요렇게 지금 떠올랐어. 이게 있었어. 바위가, 바다 중간에 바위가 두 개 줬었어. 이거 그때 나왔던 문제가 이제 사진으로 나왔던 문제야. 자, 어느 날 봤더니 태양이 이 둘 바위 사이에서 지금 얘가 떴대. 떴어. 떴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두 바위 섬 사이에서 태양이 뜨는 거를 봤을 때가 만약에 2월이라면 가장 빠른 시기로 해서 똑같이 이 둘 사이에서 뜰 때는 몇 월일까라는 거야. 여기서 더하기 6 하면 안 돼. 그런 문제가 아니야. 가장 빠른 시기로 똑같은 위치에서 뜰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 힌트는 여기 있어. 내일. 내일 쳐맞을래? 5월. 5월? 5월? 네. 왜? 맞아. 어? 6 나누기 2? 네. 무슨 말이야 이게? 막 찍었어요. 아. 22개월이잖아요. 4등분에 갑자기. 22개월? 아니 12개월. 어. 4등분에서. 어. 네, 3. 아, 난리 났네. 자, 잘 봐봐. 지금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동쪽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동쪽이면 왼쪽이 지금 북쪽이라는 얘기고 오른쪽이 지금 남쪽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잘 봐봐. 태양이 여기서 뜰 때가 3월이야. 그치?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5월, 6월 되는 것이지. 뜨는 위치가. 여기가 지금 하지니까. 그러면 다시 7월, 8월, 9월. 여기가 좀 똑같은 위치 떠야겠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가 10월, 11월, 여기가 동지니까 12월. 그러면 다시 1월, 2월. 그러면 같은 위치에 뜰 수 있는 것은 요거지. 2월과 10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이것을, 태양의 연주운동과 관련한다고 그러면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창의적으로 푸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이렇다 치고 지난주에 언뜻 얘기했었던 아날렘마가 요놈이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최대 고도와 최저 고도의 이만큼의 차이는 지구에서 본 거라 친다 그러면 47도의 차이가 생긴다가 되는 것들이지. 90만 세타 플러스 23.5도, 90만 세타 마이너스 23.5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47도. 보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모양이 살짝 달라질 수 있어도 어쨌든 최대 최저 고도의 차이는 47도가 되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는 화성이야. 화성에서 보는 아날레마 현상인데 지구랑 좀 다르게 이렇게 뭔가 물방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가 되는 것들이지. 근데 그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모양보다는 고도차만 우선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황도 12궁이 있는데 이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구 공전궤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공전궤도를 감싸고 있는 12개의 별자리야. 우리가 지구의 공전궤도를 다른 말로 뭐라 했었냐면 황도라고 했었는데 이 황도상에 있는 지구 공전궤도를 연장한 그 선상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말하고 있다가 되는 것들이야. 여기서 정말 어이없는 게 뭐냐면 겨울철 별자리와 6월 별자리 요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 여름철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보이는 별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6월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그 별자리 앞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걸 똑바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지구에 공전궤도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가운데 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지구가 여기부터 3월, 6월, 9월, 12월이라고 한번 쳐봐. 이렇게. 그러면 지구가 여기다 쳐보자. 충분이야. 그러면 이때 지구를 감싸고 있는 12개의 별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때 내가 태양을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태양이 이 별자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이 별자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태양 뒤에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별자리를 3월 별자리라고 하는 거야. 3월 별자리. 별자리 앞에 태양이 오는 그 시점을
그 별자리에 월이라고 쓰는 것들이야. 3월 별자리는 3월에 안 보여. 그러면 내가 여기 있었다 했었을 때 여기가 지금 밤이란 말이지. 태양빛이 오는 거니까 여기가 밤이 돼. 그럼 나는 여기를 보면 이쪽에 있는 별자리 되게 잘 보이겠지. 이 별자리를 봄에 잘 보이기 때문에 봄철 별자리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별 별자리라고 했을 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별자리라고 했을 때는 그 계절이 잘 보이는 별자리. 그 다음에 월별 별자리는 그 월에 태양이 있었을 때의 위치니까 그때는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러면 3월 별자리는 몇 월에 더 잘 보일까? 9월에 잘 보이는 것이지. 3월 별자리는 지구가 여기서 이쪽을 봐야지만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9월에 잘 보인다. 그래서 3월 별자리는 가을철 별자리야.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되어 있다 쳐보자. 그 다음에 밑에 지금 그림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 그림은 성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성도. 별 지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뭐냐면 천구에서 이렇게 천구가 있다 치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다 치고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길인 황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춘하, 추동. 그러면 이때 여기가 춘분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면 요거를 적경 기준 삼아 가지고 얘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펼쳐 그림이야. 여기 선, 요거 춘분점, 요걸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펼친 그림. 또는 여기 추분점 있잖아. 추분점을 지나는 요 선을 기준으로 잘라서 펼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봤을 때 태양이 춘하, 추동 가면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지. 그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왜 왼쪽부터 안 하고 오른쪽부터 해요? 라고 한다면 북반구 입장에서는 남쪽을 바라봐야 별이 더 잘 많이 보이거든. 여러 가지 별들이 뜨고 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는 내가 남쪽을 바라봤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니까 오른쪽은 서쪽이 될 것이고 왼쪽이 동쪽이 된 것이지. 적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에서 동으로 재는 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이렇게 적경값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선이 천구의 적도. 여기가 지금 천구의 북극, 남극. 원래 뭐 더 있긴 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해보자. 여기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이야. 그래서 여기 춘분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춘분점 쭉 가서 여기 하지지, 여기가 최대 적위.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가 지금 적경 12시니까 9월이지. 여기가 3월, 6월, 그 다음에 9월 추분점. 그랬을 때 여기 적위 0도. 쭉 가서 여기 18시가 동지지. 12월. 그때 마이너스 23.5도. 다시 쭉 가서 3월. 여기에 대고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얘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잘라서 펼쳐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점선이 황도가 되는 것이고 이 선상에 존재하고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것들이지. 되었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보면서 얘를 어떻게 써먹을지를 잠깐 보도록 하자. 황도 12궁에서 설마 그러진 않을 거야. 별자리를 외우는 문제 없어.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그건 진짜 저질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는 없으니까, 대강, 별자리가 12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보고 그 별자리를 갖고 이제 쓰는 문제니까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 대신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만 우선 봐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별의 연주운동 이걸 보자. 별의 연주운동은 지구 공전과 반대 방향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지구 공전과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10월 1, 10월 15일, 10월 30일,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30일이 걸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0도 정도 얘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 지금 이거 마차부 자리인데 여기 있는 이 별자리가 점점점 요렇게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 있었을 때를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 쪽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되는 것이지. 얼마만큼? 30도만큼 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내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저녁 6시에 쳐보자. 저녁 6시에 나가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 거야. 그러면
이 별자리가 조금씩 하루에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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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가면서 쭉 가서 여기까지 해서 쭉 나중에 지는 거구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연주 운동. 이거를 하루로 쪼개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10월 1일에 여기 있었던 이 별자리가, 파란색 더럽게 안 나오네. 얘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이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질 거라고. 15일 날은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질 것이고 여기 있기 때문에 30날은 이렇게 질 거라고. 그래서 지는 시각이 보게 되면 얘가 만약에 18시야. 지구 시간으로 18시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만큼 가야 지겠지. 뭐 예를 들어서 좀 눈대중으로 뭐 한 45도만큼 갖다 쳐보자. 그러면 3시간 뒤에 얘가 지는 거야. 3시간 뒤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만약에 뭐, 한 30도 쳐보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는 거는 지금부터 약 2시간 뒤에 진다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15도라 쳐봐. 그러면 앞으로 1시간 뒤에 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는 시각이 이때는 21시였다가 요때는 20시였다가 요때는 19시로 해가지고 지는 시각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녹화 안 됐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 근데 왜 핸드폰 보고 왜 웃어? 아니, 제가 건들어요. 건드렸어. 이 쌍놈 새끼.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참나. 잘 나와요. 잘 나와? 괜찮아. 안 옮겨주지. 괜찮아.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더워 뒤지겠네. 이거는, 그럼 이해됐지? 이해 안 됐다. 괜찮아. 지금 얘기해줘. 이게 문제 풀면 정말 잘 풀겠다. 그지?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이 문제 한번 풀어와봐, 그러면. 자, 지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남점이야. 이쪽이 지금 동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지금 서쪽 방향이다. 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자, 요 한 칸의 간격은 30도를 말하고 있어. 한 칸의 간격은. 자, 내가, 지금 오늘 며칠이지? 7월 18일이니까 그냥 7월 1일에 치자. 자, 7월 1일 자정에 7월 1일 자정에 여기 있는 별 하나를 봤어. 요 별을 봤어. 자, 그러면 7월 30일 새벽 2시 이 별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중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기출문제. 60번. 응? 60도? 6번? 2번? 7번. 6번.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금 날짜가 30일 정도 지났잖아. 그럼 이 동안에는 연주 운동을 했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 요때까지 가는 동안에 만약에 7월 30일 자정에 이 별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이 별은 동에서 서방향으로 연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30도만큼 갔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7월 30일 자정에는 이 별이 여기 있어야 돼. 그치? 여기서 동에서 서방향으로 30도만큼 연주 운동을 한 것만큼 우선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벽 2시까지니까 2시간 더 지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일주 운동을 생각을 해줘야겠지. 시간당 15도. 그러면 여기서 15도, 30도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되는 것이지. 6번. 어때요? 간단하지? 그래. 너네 수준에서는 이런 게 아주 껌이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다 치고, 자, 그러면
거기 7페이지에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지 안 한지는 우선 보면서 하자. 자, 우선은 그 1번이나 2번을 보게 되면 출몰성, 주극성이 적위 범위를 물어봤어. 그러면 자, 1번을 보자. 북위 35도인 지역의 출몰성의 적위 범위는 이라 되어 있는데 적위 범위는 플러스 90마일 세타부터 해서 마이너스 90마일 세타까지가 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그 35도 지역이지. 그럼 플러스 55도에서 마이너스 55도까지가 출몰성의 적위 범위가 된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위 90도인 지역의 주극성의 적위 범위를 물어본 거야. 북위 90도라는 것은 북극지방이야. 모든 별들이 다 내 주변을 기준으로 막 돌고 있는 중이지. 그러면 지평선 위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 내가 볼 수 있는 별들이야. 주극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플러스 90부터 0도까지가 주극성의 범위가 된다가 되는 것들이야. 자, 세 번째, 적경 6시인 별이 22시에 남중했다면 적경 8시인 별은 몇 시에 남중할 것인가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말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적경이 나오면 무조건 이것도 그려보려 했었어. 이렇게 천구적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지구적도를 그려와봐. 지구의 북극, 천구의 북극이야. 그러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4등분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0시, 그 다음에 여기가 6시, 12시, 그 다음에 18시라고 가져간다면 적경 6시인 별이 여기에 있어. 요게. 그러면 지금 이 적경 6시인 별이 저녁 12시, 저녁 10시에 남중을 했대. 여기 있는 사람이 저녁 10시란 얘기야. 그치? 요렇게 봐줬을 때 얘가 남중했다 이 뜻이지. 근데 이 사람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거기서 적경 8시인 별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요만큼까지 간 여기가 적경 8시가 되고 있는 별이 된 것이지. 그러면 요 선에서 지구가 이만큼 자전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몇 시간 걸릴 것인가를 묻는 거야. 그러면 요소에까지가 지금 30도만큼 간 거기 때문에 지구도 30도만큼 가줘야겠지. 지구는 시간당 15도 자전하고 있으니까 22시에 얘가 남중했다면 2시간 뒤 24시에 8시인 별이 남중할 거다가 되는 거야. 방향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러면 4번 문제 마찬가지야. 적경 12시인 별이 자정에 남중했다면 적경 12시인 별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남중을 한 별이 되는 것이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금 뭐냐면 자정이래. 그러면 여기가 다 밤이 되고 태양은 여기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자정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현재 몇 월이냐?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3월이 되는 것이지. 3월. 충분. 그러면 5번 적경 20시인 별이 있대. 여기가 지금 18시니까 20시면 여기쯤 될 거라고. 여기가 지금 20시에 지금 그 위치되는데 여기 있는 별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얘가 남중을 한 것처럼 보여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자정이래. 그럼 이 사람이 자정이 되기 위해서는 선을 딱 그어봐 이렇게. 태양의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으니까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6월이잖아. 그럼 여기는 몇 월이냐면 7월 될 것이지. 여기가 8월, 여기가 9월 이렇게. 자, 그러면 6번째 문제. 18시인 별, 여기 있는 별 갖다 놓고 새벽에 동쪽 지평선에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 새벽을 먼저 찾아봐야 돼. 그러면 이 별은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지구에서 이쪽 방향이 동쪽인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남쪽,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서쪽,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동쪽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찾았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이 뭐냐면 새벽이 되는 거야. 그럼 태양은 여기 있어야겠지. 그래야 새벽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밤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몇 월이냐? 12월 동지. 그러면 7번 문제. 적경 2시인 별이 있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별을 말하는 거야. 2시. 그러면 됐다 치고 초저녁 동쪽 지평선에 있다면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별이 있다 치고 이렇게 딱 봐줬을 때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초저녁이래. 초저녁.
그러면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봤죠? 그러면 요거의 직각인 선으로 해가지고 요게 지금 되는 것이지. 태양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찾으면 되는 거야.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새벽이 되는 것이지. 태양이 여기 있어야 이 사람이 초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얘가 초저녁에 잠깐만 미안 이쪽 방향이 지금 동쪽인 사람을 찾아야겠지. 여기 있는 사람은 이게 남쪽이 되는 것이고 여기나 여기에서 찾아봐야 돼. 그치?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서쪽, 여기가 동쪽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초저녁이래. 그러면 태양은 여기 있어야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가기 때문에 14시. 그러면 여기가 지금 9월, 여기는 10월 이렇게.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애매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푸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 자, 그러면 8번째 문제. 12개 중에서 1년 중 남중보다 가장 높은 별은 몇 월별자리일 것인가 되는데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돼. 저기가 가장 큰 별자리를 묻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12개의 별자리 중에서 저기가 가장 큰 별자리는 누굴까요? 황도 12궁이라는 말 자체가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별자리 12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태양이 1년 중 가장 저기가 클 때는 언제? 6월 하지지. 그 뒤에는 별자리가 6월 별자리야. 6월 별자리. 그래서 남중보다 가장 높은 별, 저기가 가장 큰 별은 하지점에 있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6월 별자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9번 문제는 금방이지. 저기가 가장 낮은, 저기가 가장 작은 별자리는 동지점에 있는 별자리니까 12월 별자리 이렇게. 자, 그러면 10번을 보자. 12개 중에서 동짓날 자정에 남중하는 별은 몇 월 별자리? 그러면 6월 별자리. 동짓날, 자정, 남중 여기 있는 거. 11번 9월 초저녁에 9월 여기 초저녁 여기 그치? 초저녁에 어디 있어? 이거 몇 번이지? 11번이지? 남중하는 별자리 12월 별자리. 시간하고 월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12번 하진날 여기 초저녁 여기에 지는 별자리 그러니까 서쪽이란 뜻이지. 서쪽. 아, 그러면 6월 별자리. 그때 얘기했다시피 이거 지구를 확 줄여야 돼. 점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그러면 13번 7월이면 여기야. 새벽 어디냐면 여기에 새벽이지. 새벽에 뜨는 별자리 동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별자리 말하는 것이지. 7월 별자리. 14번 11월 자정에 11월이면 여기는 12월이니까 여기에 태양이 있을 때야. 그치? 그럼 선을 딱 그어봐 이렇게. 그럼 여기에 태양이 있을 때가 11월이 되고 있는데 요거의 자정이면 여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지는 별자리 그러면 서쪽이니까 이쪽 방향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별자리 말하는 것이지. 그럼 얘는 지금 몇 월 별자리냐면 얘가 12월, 1월, 2월 별자리 되는 것이지. 이렇게. (15번) 30도인 지역에서 추운 날 남중보다 가장 높은 별자리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게 추운 날 남중보다 가장 높다는 것은 결국 저 위를 좀 묻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자. 요렇게 천구가 있고 지구 있고 요렇게 적도가 있어. 천구 적도. 그 다음에 황도가 요렇게 그려져. 그러면 추운 날이면 태양이 여기 있을 때 말한 것이지. 그랬었을 때 남중보다 높은 별자리는 몇 월 별자리일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높은 별자리라고 물어봤으니까 저기가 가장 큰 별자리 되는 거야. 무조건. 추운 날이든 춥은 날이든 상관없어. 저기는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별자리가 가장 연중, 가장 높은 남중고도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6월 별자리. 그 다음에 16번
30도인 지역에서 추운 날, 태양 여기 때, 그러면 태양이 여기 때, 9월이야, 지금. 그러면, 8월 별자리와 10월 별자리 중 남중부도 높은 별자리를 물어봤는데, 결국 저기 크기를 좀 비교한 거잖아. 그러면 8월 별자리 여기, 10월 별자리 여기야. 누가 더 저기가 클까? 저격이 아니야. 저기 누가 더 커? 태양이 여기 있을 때가 지금 9월이야. 8월이면 여기 있을 때 말한 것이지. 10월이면 여기 있을 때 말한 것이지. 이 황도선상에서 봤을 때. 그러면 8월 별자리는 플러스 적이고, 그 다음에 10월 별자리는 마이너스 적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기는 8월이 더 큰 거야. 그래서 8월 별자리가 더 높다. 이렇게. 자, 17번. 하진 날, 태양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밤이 되는 거야. 그러면 9월 별자리에 지는 시각, 지구에서 봤을 때 서쪽인 사람을 찾아라 이 얘기지. 여기 있는 9월 별자리,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동쪽, 여기 있는 남쪽, 여기 있는 사람이 서쪽. 아, 그럼 자정이 지는 거구나. 이렇게. 11월에 5월 별자리가 지는 시각을 물어봤어. 11월, 여기 쭉 가, 이렇게. 그러면 지구는 여기가 지금 밤이 되고 있어, 이렇게. 5월 별자리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별자리, 아니, 3, 4, 5, 여기는 말건지, 여기는. 5월 별자리. 그러면 지구에 봤을 때 이쪽이 서쪽인 사람을 찾아봐라. 지는 시각이니까. 서쪽으로 있는 사람 찾아보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 방향이, 거시기 뭐야, 저기, 자적이니까 남쪽.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방향을 봤을 때가, 이렇게 봤을 때가 서쪽.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니까 지는 시각은 새벽. 지금 18번까지 대강 이해가 됐을까? 자, 그러면 뒤쪽에 지금 문제가 모르고 지금 중복된 문제가 몇 개 있어. 잘못 넣어가지고. 편집 잘못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것만 우선 풀고 넘어가도록 하자. 한 2개, 3개 정도만 풀고 오늘은 끝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20번 문제를 보자. 자, 20번 문제를 보게 되면 북위 37.5도인 서울에서 천구 북극 부근의 별의 일주운동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래. 자, 그러면 여기 북극성에서부터 지면까지의 이만큼의 고도가 그 지방에 위로되고 있으니까 얘는 37.5도가 되고 있다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얘가 30도만큼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30도만 좀 움직였다는 것은 얘가 2시간 동안 관측했다가 되는 것들이고, 돌아가는 방향은 당연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 자, 이랬었을 때 여기서 생각 잘 것이 같은 시간이면 같은 각도로 움직여야 돼. 같은 시간이면 같은 각도로 움직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지평선을 살짝 지나가고 있는 별이래. 자, 그러면 일주운동 방향은 BC 방향이다. 맞겠지. 그 다음에 A의 적위는 플러스 52.5도 될 것인데, A가 천구 북극인 플러스 90도에서 떨어진 각이 37.5도가 되고 있대. 그러면 90에서 37.5도를 빼면 되는 것이지. 그치? 그러면 52.5도 나오는 거 맞겠지. 그 다음에 일주운동은 약 2시간 동안 관측했다. 여기서 30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고 있다.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25번을 잠깐 보자. 25번. 자, 25번 보면 이렇게 황도가 나와 있어요. 황도가, 이게 성도를 딱 봤었을 때 항상 여기 기준된 점이 이게 몇 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왜냐하면 12시 춘문선을 기준으로 잘라서 펼치는 그림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춘하, 추동, 춘. 3월, 6월, 9월, 12월, 12월, 그 다음에 다시 3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옳은 설명이래. 기억. 11월 12일에. 그러면 여기가 지금 9월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2월이 되고 있어. 그러면
대략 여기가 지금 10월, 여기가 지금 11월이 되고 있다 이 뜻이지. 자, 11월 12일에 그러면 대략 태양이 여기쯤에 와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태양은 천칭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천칭 자리에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맞겠지.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물병 자리가 자정 무렵에 뜰 것이다 했는데 겨울철 물병 자리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별자리.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봐. 요렇게 천구적도, 그 다음에 지구적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충분점이다 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겨울철이니까 태양을 여기다 갖다 놔. 그 다음에 물병 자리는 적격이 지금 24시,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는 게 물병 자리잖아.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네, 여기가 요렇게 밤이 될 거라고. 방금 뭔 소리야, 근데? 뭐가 폭발한 소리였는데? 자, 아무튼. 여기에 지금 태양이 있어서 여기 좀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밤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별자리, 여기 있는 이 물병 자리가 언제 질 거냐? 지는 거 말하는 거 맞지? 아, 뜨는 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자정의 이쪽 방향이면 얘는 지금 이 사람한테 어느 쪽 방향이야? 서쪽이야, 동쪽이야? 여기가 북극이라는 걸 감안해야 돼. 북. 이쪽이 서쪽이지. 아, 물병 자리는 그러면 겨울철 자정에 지는구나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지평선 위로 뜰 때 방위각이 가장 큰 것은 쌍둥이 자리다. 다른 말로 뭐냐면 남중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떠서 늦게 져야 돼. 태양을 생각해보면 편할 거야. 그래서 뜰 때 방위각이 가장 큰 것은 춘하, 추동 중에서 태양이 언제가 제일 커? 춘하, 추동. 춘하, 추동 이 네 개의 절기 중에서 태양이 뜨는 위치의 방위각은 누가 커? 동지지, 동지. 요렇게 지평선 있고, 여기가 지금 북점부터 해서 이렇게 재는 각이 이게 지금 그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지면 추분. 여기서 떠서 이렇게 지면 얘는 하지. 여기서 떠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지면 동지.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누가 돌아갔나요? 그러면 이거 중에서 얘가 더 많이 돌아갔지, 이렇게. 그러면 동지일 때가 방향이 큰 거야. 일몰 지점은 하지일 때가 더 큰 것이지. 그럼 이 말은 결국 똑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지평선 위로 뜰 때 방위각이 가장 크려면 얘가 늦게 떴다가 빨리 져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남중보다 낮아야 돼. 아, 그럼 여기는 별자리구나. 겨울철일수록 뜨는 방위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쌍둥이 자리는 지금 6월 별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이쪽에는 궁수 자리 정도가 된다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지. 지금 지난주 오늘 했던 내용들이 조금은 헷갈릴 거야. 이게 간만에 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단답형으로 짧게 물어봤던 거 있잖아. 그것만 잘 우선 이해를 한번 해봐봐. 잘 안 되면. 그러면 문제가 좀 이렇게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좀 풀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까지 잘 들어. 이거 다 풀어오는 거야. 니네 마음대로 여기까지 이거 아니야. 다 풀어오는 거야. 근데 알고도 안 풀어오는 새끼는 자, 다음 주까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